K리그 클래식이 올스타전 휴식기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되는 경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내 멋대로 프리뷰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승무패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패의 늪에 빠진 상주와 후반기 첫 연승을 노리는 성남이 격돌합니다. 상대를 물리치고 중하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팀은 어디일까요? 김현희 기자는 상주의 승리를,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네요. 두 분 모두 이번에는 상주가 연패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상주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공격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김동석 선수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대신 나서고 있는 경기도 많은데 그 역시도 이제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제파로프 선수가 또 이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상주가 좀 수비 부담이 굉장히 덜고 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우 선수가 좀 이런 경기라면은 충분히 좀 기량을 발휘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어요. 네, 저는 성남의 기동력과 활동량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성남이 후반기 들어서는 공격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고 네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쪽에서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김동섭이 지난 경기 후반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이 지난 경기 경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상주 원정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그리고 상주가 3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공수에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박항서 감독이 네. 제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양 팀이 무승부 정도는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이 과연 후반기 첫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주가 부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내 멋대로 프리뷰,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승리가 절실한 인천이 울산을 대적합니다. 김신욱의 창과 김승규의 방패를 넘어 인천은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김현애 기자는 무승부, 송희연은 울산의 승리를 예측했네요. 네, 요즘 울산이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울산이 위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인천도 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천으로서는 울산을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울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김신욱이 돌아오면서 공격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김신욱이 제 역할을 한다면 울산은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살아났지만은 수비력이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전에서는 김봉길 감독이 수비 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자.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좀 많이 하자. 이러면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은 역시 무언가 부족해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는 인천이 정말 무승부를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과도 무승부로 네, 네. 마무리를 했죠. 그 최고의 기량을 가진 포항과도 비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네. 팀이 하위권에는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저력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최근 이제 분명히 울산이 뭐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하향세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이런 팀을 상대로라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인천이 최근 들어서 이효균이나 뭐 이천수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활약이 있다면은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지금 승리는 없지만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호균 선수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호균 선수, 이 네. 선수가 이제 뭐 그 최근 선수 디오고 선수가 다시 합류를 했지만 네. 아직은 좀 경기를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좀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빈자리를 이호균 선수가 얼마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문상윤 선수요. 문상윤 선수가 최근에 인천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인천이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제가 보기엔 득점이 필요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상윤 선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네, 문상윤 선수, 이호균 선수 이번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고요. 인천 울산전에 이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 세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꾸준한 성적으로 3위권을 바라보는 수원과 선두 포항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던 수원. 과연 그날의 패배를 이번에는 서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기자는 무승부를, 송 위원은 포항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포항 원정 경기도 아닌데 두 분 너무 수원한테 박하신 거 아니에요? 올 시즌 수원의 경기를 보면은 뭐 잘 이겨요. 그런데 경기력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거나 인상적인 네, 느낌을 좀 못 맞아요.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포항의 홈 경기였으면 저도 포항의 승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수원의 홈 경기여서 홈 경기 저는 때문에. 좀 공평하게 좀 무승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 위원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원이 홈 경기고 수원이 공격이 나쁘지 않거든요. 산토스가 터지고 있죠. 정대세도 부활한 모습이 나오고 모습을 서정진도 보이고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포항이 제 생각에는 포항의 승리 예상한 건 왜 그러냐면 포항이 지난 경기가 너무 나빴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올스타 휴식기를 가졌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황선홍 감독은 분명히 또다시 팀을 재정비했을 걸로 보고 네. 그리고 포항이 수원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지만 한 골 차 내지는 두 골 차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수원이 2연승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서정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활약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좋잖아요. 네. 이번 포항전에서 뭔가 좀 한 건 해주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산토스나 정대세 이런 선수들이 뭐 골을 터뜨리고 있지만 네. 꾸준함은 좀 부족하거든요. 한번 좀 몰아치는 좀 이력이 좀 부족한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제 서정진 선수가 좀 측면에서부터 잘 풀어서 좀 네. 경기를 해야 꼭 이 선수가 득점을 안 올리더라도 그래야 이제 산토스나 정대세, 뭐 로저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가 가기 때문에 서정진 선수의 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진 선수 전반기에 부진을 털고 후반기에서는 좀 맹활약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 마지막 경기는요. 후반기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인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후반기 승점 1점에 불과한 경남, 반면 후반기 들어 패배가 없는 서울. 극과 극의 두 팀 경남과 서울의 맞대결. 김현애 기자, 송희연 두 분 모두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역시 이번 예측은 분위기대로 흘러갔네요. 네, 최근 들어서 경남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네. 무슨 이재한, 뭐 김인환, 뭐 이런 선수, 국내 선수들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전혀 위력적이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스토야노비치 선수도 이제 활약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서울은 후반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여기 이제 에벨톤까지 가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서울이 한 수 앞서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경남이 아니라면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갔을 거예요. 경남만요? 아니면은 네, 홈팀 쪽으로 무게를 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레버쿠젠과의 평가전 그렇죠. 때 너무 잘해줬죠. 너무 총력을 기울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경남이 최근 1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진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창환 감독이 선수들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서울이 네. 후반기들에서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네. 실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경남이 생각보다 부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인천이 최하위인데 자칫하다가는 강등이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좀 선수들이 이런 긴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하고 있나요? 경남이 초반에 이창환 감독과 이응실 수석 코치 체제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응실 수석 코치는 2군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서 기술 고문으로 프랑코 기술 고문을 데리고 왔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시 문제가 경영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지도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것은 이창환 감독을 비롯해서 안정복 단장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8월의 성적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강등권 싸움 중인 팀과 맞대결이 3경기가 이제 앞으로 더욱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좀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상주와 성남의 경기에서는 김기자 상주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네요. 인천과 울산의 대결에서는 김기자 무승부, 송희연이 울산의 승리를 점쳤고 수원과 포항의 경기에서는 김기자 무승부, 송희연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경남과 서울의 맞대결에서는 두 분 모두 서울의 승리로 의견이 일치했네요.